벌써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새해를 맞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이버대학교, 방통대학교 학점은행제를 알아보셨을 겁니다. 근데 찾는 족족 광고만 보여 새해 과정이 뭐가 다른 건지, 내 상황에선 어떤 게 더 좋은지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새해 과정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신다면 내 상황에서 어떤 과정이 가장 효율적인지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는 일반 사립대학교에서 만든 원격 대학인데요. 4년제 전문대 졸업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전문대 졸업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이버대의 경우 영진사이버대와 한국복지사이버대 총 2곳이 있고, 4년제 졸업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이버대는 건양사이버대와 국제사이버대를 포함하여 총 17곳이 존재합니다. 주로 직장인분들이나 만학도 분들이 많이 다니며 3월과 9월 이렇게 1년에 2번 입학이 가능하죠. 이때 1학년으로 진학하는 신입학 과정 2학년, 3학년으로 진학하는 편입학 과정이 존재합니다. 편입학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사이버대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 다양한 전공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인문계, 자연계뿐만 아니라 어문계열인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실용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까지 정말 다양한 계열의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대학 생활 경험입니다. 도서관 이용 및 학교 행사 등 대학생만 느낄 수 있는 여러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사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사이버대학교의 경우에는 사이버 대학원까지 연계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서 학사 졸업 이후 자연스럽게 석사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박사 과정의 경우 현재 개설되어 있진 않지만 사이버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한 후 일반 대학원 박사 과정 지원도 가능하죠. 다음으로 사이버대 단점입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등록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학기 평균 100만원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1년 기점으로 보면 200에서 300만원대의 비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죠. 물론 장학 혜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성적 장학금을 제외한 대학 자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이버대, 방통대, 학점은행제 세 과정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전공의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전공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두 번 출석이라서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메리트인 100% 온라인 과정이 불가능하죠. 마지막, 시험 난이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픈북 방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만 계산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문제 등 오픈북으로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질비한 전공의 경우에는 F를 받아서 재수강을 하여 기간이 더 늘어난다던가 높은 난이도의 벽을 느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방송대라고도 하죠. 국내 유일한 원격 국립대학교입니다. 사이버대와는 조금 다르게 전문대 과정은 없고 오직 4년제 대학 과정만 존재합니다. 개강 시기는 3월, 9월 이렇게 1년에 2번 개강을 하며 각 시기에 맞춰 신입학과, 편입학이 가능하죠. 먼저 방통대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가장 큰 장점이죠. 등록금이 저렴합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30만원대입니다. 대학 등록금이라기보단 학원비라고 볼 정도죠. 물론 계열별로 등록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2만원에서 3만원 차이라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뿐 아니라 유치원 전교사,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국시를 보고 합격을 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원격 대학 중 유일하게 방통대만이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O가 많다는 점입니다. 워낙에 많은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 웬만하면 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신입학 과정에선 불가능하고 편입학 과정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학과들이 있는데 이 학과들마저도 사회복지학과를 제외한다면 모두 경쟁률이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 방통대는 어떤 단점을 갖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바로 신입학으로 불가능한 전공이 있다는 점인데요. 사회복지학, 가정복지상담학, 식품영양학, 의료패션학, 간호학의 경우에는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2학년, 3학년 편입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각 학과마다 관련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한 곳들이 있기에 편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습니다. 다음 단점이 사실상 가장 큰 단점인데요. 바로 졸업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부 과제의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출석해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학생보다 잘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절대평가 과정입니다. 즉 온라인이라고 무시할 게 못 된다는 거죠. 또한 졸업에 필요한 논문까지도 써야 합니다. 물론 학과마다 필요한 학과도 있고 불필요한 학과도 있지만 졸업 논문이 필수인 학과의 경우에는 졸업까지 7년 이상이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4학년까지는 저렴하게 빠르게 다닐 수 있지만 졸업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보통 이런 사이버대, 방통대를 알아보는 분들은 쉽고 빠르게 학력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기에 1학년으로 진학하는 신입학보다는 2, 3학년으로 진학하는 편입학 과정을 희망하죠. 여기서 편입학 조건이라고 하면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지원 가능하며 고졸 학력인 분들은 편입 자격을 새롭게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준비하는 게 다음으로 설명드릴 학점은행제 과정인데요. 방통대 2학년은 30학점 이상, 3학년은 63학점 이상, 사이버대 2학년은 35학점 이상, 3학년은 70학점 이상을 학점은행제에서 갖춘다면 편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단 원격 대학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만든 학위 취득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면 대학교 총장 명의가 아닌 교육부 장관 명의로 졸업장이 나오고요. 교육부 장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학 졸업장, 사이버대 졸업장, 방통대 졸업장, 학점은행제 졸업장 모두 동등한 효력을 발생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학점은행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큰 장점인 빠른 학위 취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학들의 경우에는 학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 기간은 보내야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학점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학점만 채우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죠. 더군다나 수업만으로 학점을 채우는 게 아닌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해서 학점을 딸 수 있습니다. 즉 대학교 과정보다 훨씬 빠르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죠. 다음으로 TO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다른 대학들처럼 입학 정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정원이 마감돼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압박감,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다음으로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은 3월과 9월에만 개강하지만 학점은행제 수업은 매달마다 개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을 때, 상황이 될 때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건 앞선 과정들도 모두 동일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학점은행제 과정 이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순 수업을 듣는 건 쉽습니다만 이후에 내가 학점은행제를 진행했다는 학습자 등록, 수업을 들었다는 학점 인정 신청 다 들었으니 졸업시켜달라는 학위 신청 등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과정마다 최대로 인정되는 자격증 개수, 독학사 시험과 온라인 수업이 똑같으면 둘 중 하나만 인정되는 중복 과목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홈페이지만 보고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점은행제 교육원 담당자인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은 후에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무분별한 광고입니다. 인터넷에 학점은행제를 쳐보면 대부분이 광고성 글입니다. 더군다나 수백 개의 교육원이 있는데 각 교육원마다 비용도 다르고 과목도 다르기에 정말 나한테 필요한 과정은 무엇인지 찾는 것도 어렵죠. 플래너에게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 플래너들마다 플랜 설계 방식, 학습자 상황 이해도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플래너를 선택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대, 방통대,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 과정들 중 어떤 과정을 진행하더라도 학벌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셋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저거 할 거면 그래도 이거 해라 등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다만 이런 온라인 학위들도 효력은 일반 대학교 졸업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싶은 전공,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및 시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면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도 내 상황에서 어떤 과정이 좋은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가시TV 한현진 담당자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